반갑습니다. 아고라입니다. 오늘은 정치평론입니다. 신문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를 다루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제8조를 어긴 위법행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은 검찰청법 제8조에 부합되는 조치다. 두 기관장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사용, 불법과 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방송에서 어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 아시죠?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아고라의 힘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럼 방송을 시작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라임 자산운용 로비 의혹은 남부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측근과 관련된 4건은 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라임 사태를 짚고 가죠. 라임 사태는 라임 자산운용이 만든 라임 펀드라는 사모펀드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날린 사건을 말합니다. 라임 사태의 피해자는 약 5,000명, 피해 금액이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이 사건이 왜 이슈가 되고 있는가 하면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연루되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현재 여야 정치인의 연루설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 행정관 3명이 관련되어 있는 게 확인되고 있으며 기동민 민주당 의원과 이상호 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도 수사를 받고 있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는데요. 라임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측근 수사는 오랜 기간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이 가족과 측근의 수사를 막고 있다는 의미죠.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총 5개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검찰청법 제8조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및 감독권에 근거한 합법적 행위로 판단하는데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권한 남용으로 보고 있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위법과 월권이 있을 때 수사 방식을 제한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죠. 추미애 장관 본인과 민주당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로 간주하는데요. 다른 의견도 있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수단이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퇴임 후 정치적 행보를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게임이다. 문화일보의 검찰 안팎 취재는 여권의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노림수다. 한겨레 신문 성한용 기자는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의 충돌이다. 서울신문 이종락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레임덕을 차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에서 지적한 원인 중 한 가지 혹은 한 가지에 한 개나 그 이상의 원인이 결합하여 있겠죠.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잦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극과 극의 위험, 즉 검찰의 정권 신여화 혹은 검찰에 대한 통제 불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검찰에 대한 통제 불능 상태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문민이 검찰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죠. 그런 만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당할 때만 사용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이 무겁게 받아들이겠죠. 정권의 필요성 아니면 기타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남발한다면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단순하며 평범한 행정적 지시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내려왔구나. 대충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처리하자. 검찰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독립성을 넘어 통제할 수 없는 권력기관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위반이다. 여기에 담긴 검찰의 인식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죠. 다음으로 검찰이 정권의 신여로 추락하는 경우인데요. 추미애 장관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죠.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는 물론 수사팀 편성 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시했는데요.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권, 예산권, 감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법무부 장관이 세세하게 수사에 관여하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7월 21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제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게 이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에게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법무부가 즉각 이러한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검찰의 정권 예속화는 그만큼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현 정권이든 다음 정권이든 법무부 장관의 작고 세세한 수사지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마찰을 불러올 수밖에 없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마찰. 법무부 장관이 이기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가 되겠죠. 검찰총장이 이기면 검찰은 권력기관이 되겠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마찰은 극과 극인 두 개 중 한 개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검찰청법인데요.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이 제12조 검찰총장의 검찰공무원 지휘감독권을 어느 정도 침해할 수 있는지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해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두 조항의 영역을 판단받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두 기관장의 업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법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가체계의 부조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입니다.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